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원주입니다. 잘 들리실까요? 네. 서울에서 그제 요수로 내려와가지고요. 요수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오늘 방금 순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전라도 와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저도 또 고향이 전라도 못 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하고도 서울에서 좀 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묘하게 전라도 사투리가 아직까지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강의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강의가 재밌을 수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투리 써가지고 그래서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마음 편하게 아싸 하면서 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클래스를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네이버 클래스가 네이버 클래스만 강의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분이 4회차 강의가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그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클래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목차는 이렇게 6가지로 잡아봤고요. 스마트 클래스뿐만 아니라 네이버 홍보도 그렇고 이제 소통 마케팅, 인공지능. 요즘은 이제 모든 게 다 인공지능 활용이 기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 같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온라인 마케팅 파트너처럼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쪽으로 해서 거의 이제 업체별로 개인 코칭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노로 활동하면서 이제 전자책 전문 출판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종이책으로서 두 권을 출판했는데 이제 이것은 절판을 시켰고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책이 기술 서적이지만은 그렇게 뭐 읽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대표님도 강의를 잘 들으시고 호응이 좋으면은 선물로 드리려고 이 책을 가져왔어요. 가지고 좋겠지만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권밖에 안 가져왔어요. 못 받으신 분은 오기 24나 교본을 쓰시면 신고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호응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 책을 이제 전자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했고요. 아마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많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기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 먼저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광고하고 홍보라는 말, 이 단어 뜻이 오늘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위한 그런 답이 필요해요. 어떤 걸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연관되면 어떤 답이 필요할까요? 홍보. 네. 이렇게 단어의 뜻을 제가 원하는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면 학술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는 보여주는 거. 홍보도 보여주겠죠? 홍보도 보여주지 마. 아니, 물론 그것도 잘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또 다른 분들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과연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업체에서 자기 상품을 알릴 때 그걸 광고한다고 해요? 홍보한다고 해요? 물론 두 개도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말이 맞을까요? 홍보. 우리가 신문에 이렇게 돈 주고 내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고. 그럼 기사로 나가면 뭐라고 해요? 홍보.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내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광고고 돈 안 들여서 하는 것은 홍보죠. 아쉽게도 이 첫 번째 TV가 이 책을 쓰는 기회를 놓쳤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대표님들 매장이라든지 상품을 알리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이 돈 주고 하는 광고도 필요하고 돈 안 주고 하는 홍보도 필요하고
유튜브 하는 것은 이제 네이버 광고라는 또 구글 광고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홍보는 자연스럽게 SNS라든지 바이럴 마케팅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홍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그래서 목 좋은 곳에 매장이 있어야 된다, 아니 지나가다가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먼저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가지 그냥 안 가요. 심지어는 1층에 편의점에서도 커피도 스마트폰 시켜서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전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들 매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아까 김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한 8개 업체에서 플리스를 잠깐 봤었는데 어느 정도 된 업체도 있는데 딱 그중에서 아예 세팅이 안 되신 업체가 딱 한 군데 있고 다른 업체들도 좀 돼 있는데 약간 불편할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상인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없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자료들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시간 관계상 지금 저한테 온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는 때문에 사실 2시간이 짧거든요. 하다 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SNS 생각하면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은 어느 계층, 페이스북은 어느 계층, 유튜브는 어느 계층이 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쇼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나이 때, 여기 지금 대부분 다 젊으신 분이라서 저희 나이 때는 이 영상을 볼 때는 가로로 유튜브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세로로, 그걸 세로로 보는 구대식으로 이렇게 길게 된 영상을 이제 쇼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쇼폼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쇼폼은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심지어 틱톡, 스레드, 그리고 네이버까지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이스타 오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굳이 어느 특별한 채널에 우리는 젊은 계층이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인스타그램만 올려야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고객이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틱톡에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트렌드에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페이스북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테스트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보냐? 아까 말씀드린 쇼폼 하나 만들면은 여러 채널에 다 똑같이 올릴 수 있다. 예전에는 다른 채널을 올리려면 다르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채널에 올려서 우리 고객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틱톡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어디 가면은 미국의 대통령도 그 틱톡에 미국 법인을 자기들한테 주면 그 관세 협상에서 조금 하겠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틱톡이라는 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업종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왕이면은 물론 이제 개인정보가 뭐 유출된다 뭐 그런 우려지만 사실 개인정보 유출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솔직히 개인정보 유출 안 될까요? 이미 다 유출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집이라든지 그런 것만 안 올리시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저기 음료수 있으면 음료수 만드는 과정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오늘 하루에 딱 일과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유튜브를 조사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쇼폼 위주로. 그래서 다 명칭이 달라요. 이것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는 릴스라고 그러는 거고, 쇼폼을 릴스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틱톡에서는 쇼폼이라고 그러고, 유튜브에서는 서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네이버에 출연하는 네이버에서는 클립이라고 해요. 다 이 이름만 명칭만 다를 뿐이 똑같은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두 개의 여기 플레이스가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저기 친구와는
음식은 똑같아요. 고추장 삼겹살에 솥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로또 식당이고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여기가 했겠죠. 근데 여기는 음식 위주로 올려놨고 여기는 파사드, 외부 사진이나 매장으로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보시면 어떤 게 더 고객들을 먹힐까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고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님들에게는 이제 이것을 보통 대표 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플래시에 설정하실 때 대표 사진을 넣어요. 근데 그 대표 사진에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아니면 세 번째까지가 고객 눈에 이렇게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건 자체가 훨씬 힘든데요. 그래서 이걸 바꿨는데 이게 먹힐 수도 있고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객층에 따라서 또 고객 연령대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표님께서 대표 사진을 바꿔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라든지 어떤 가시성 정보 전달을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영종도에 있는 소국방이에요. 지금 이 소국방이 거의 대세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소국방이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영종도인데 왜 자연도로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당 이름, 아니, 그 빵집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을 했어요. 영종도 소국방으로 할까? 근데 역사를 찾아보니까 영종도의 이름이 자연도였어요. 그래서 자연도 소국방이라고 정하고요. 여기서 빵 한 개씩은 안 팔아요. 딱 세트로만 팔아요. 세트로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소국까지 진출을 했는데 간판이 달랑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막 만들고 막 우리가 이제 보통 개업을 하거나 아니 업종에 바뀌면은 보통 보면 인테리어 업자들만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판부터 먼저 큼지막하게 진짜 죄송합니다. 간판부터 큼지막하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온라인이 중요해요. 사실 간판이 없어도 다 찾아가요. 네이버 지도 가지고. 저도 여기 올 때 네이버 지도 가지고 중앙시장 입구에서 네이버 지도 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지금은 옛날 같이 뭐 어디로 오세요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 지도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상인들 데리고 일본이라든지 그런 데도 몇 번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구글 지도. 사실 저 일본말 한마디 모르고요. 근데 구글 지도가 있으면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외형적인 거, 그런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설명드리는데, 보통 이제 영어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말이 있고,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네이버 플레이스는 일단 고객 관점. 그래서 우리가 검색했을 때 보이는 게 네이버 플레이스예요. 그리고 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사장님이 운영하는 데가 스마트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 스마트 플레이스도 보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보는 거죠. 다만 고객에게는 이 네이버 플레이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서 고객 관점에서 대표님께서 이 스마트 플레이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객 관점에서 네이버 플레이스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에게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마 스마트 플레이스는 다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내 업체가 나와야 돼요. 내 업체가. 지금 그 스마트 플레이스 앱 스마트폰에 있거든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플레이스 앱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은 이 업체가 안 떠요. 나는 스마트폰에 등록을 해놨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스마트 플래시 관리할 때는 네이버 아이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부터 일단 저 같은 코칭을 하게 되면 그런 아이디부터 관리 먼저 정리해드려요. 그럼 네이버 아이디 같은 경우는 3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디 하나 메일 주소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서 그거 있잖아요.
녹을 하다 보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찾기 들어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전 안 되면 버리고 새롭게 또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그 메일 주소, 네이버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에 페이가 연결돼요. 그쵸? 스마트폰 결제하시죠? 그러면 만약 아이디 바꾸면은 결제하려면 또 아이디를 또 바꿔서 결제해야 돼요. 번거로워요. 그런 경험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같이 그렇게 그냥 메일 주소, 아이디나 비밀번호 기억 안 나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전환을 시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설명은 나가지만 딱 3개의 아이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구글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그래서 저 같은 컴퓨터에서나 카카오톡 연결할 때 일체 그 자동 녹음이 안 해놔요. 그냥 자동 녹음이 넣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비밀번호 입력하게끔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개 아이디를 대표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로그인하시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다 이렇게 나오셨을까요? 혹시 안 나오신 분 계실까요? 플레이스 스토어에서 앱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앱이 있어요. 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기 업체명. 그래서 컴퓨터는 좌측에 여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이 다음에 있나? 컴퓨터는 좌측에 있는데 스마트폰은 여기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각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의 메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다, 이런 메뉴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업체명 안 보이는 데 있으신가요? 자, 사진 신고 기간 드리겠습니다. 다 보이세요? 스마트 플레이스. 네. 다 보이세요? 네. 어우, 우수하신 대표님을 더 오셨네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네이버에서 노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마케팅 업체들 같은 경우 상위 노출 시켜주겠다고 이제 전화도 연락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호를 이렇게 이제 그 노출을 위해서 식당 이름을 같은 맛집, 땡땡땡 같은 맛집이라고 아예 상호를 넣어놓은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 그 다음에 점심, 저녁, 그런 것까지 상호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노출시키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게 상위 노출에 도움이 돼요. 근데, 영원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네이버에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 네이버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포천 중심 맛집을 하게 되면은 맨 위에 뜨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이건 광고예요. 네이버 광고, 플러스 광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이버 광고고 그 다음에 뜨는 게 정심이라는 상호가 있는 식당이 떠요. 근데 이 식당이 이것 때문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만두, 중국 만두 전문점이기 때문에 중국어로서 만두가 띠엔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심이라고 했는데 저기도 영원하지 않죠.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은 여기 포천 부대찌개라는 상호를 넣은 정답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포천 부대찌개로 검색하면 당연히 1위로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광고 빼고 콩국수집하고 해장국집이 1위를 떠요. 부대찌개로 검색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대찌개 상호도 있는데 콩국수집하고 해장국집이 1위하고 2위로 떠요. 지금은 여기가서 3위로 뜨는데 지금은 등수가 더 내려갔어요. 거의 한 10위까지 내려갔어요. 왜 그럴까요? 네? 물론 광고에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뉴에 부대찌개가 있는 거예요. 콩국수집이죠. 여기 보시면은 리뷰에 볼트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먹고 리뷰를 썼는데 이 콩국수집에 와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그 부대찌개가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리뷰에 상호가 밀리는 거예요. 상호가. 그래서 상호라는 게 꼭 절대적인 건 없어요. 고객들의 반응,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이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포천에 가면은 포천에서 남양주로 넘어가는 요새 강릉 수목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강릉 수목원 있는 짜장면 집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기서 탁구라고 서칭을 해드린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사진일까요? 실제 사진이 아닐까요? 대표님이 자기 얼굴을 찍기 싫어하셔서 제가 AI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근데 AI가 요즘 저렇게 실제 사진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왜 내밀었냐면 착한 가격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 번씩 대표님들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앞에 나오는 사진 3장에서 한 5장 정도는 조금 퀄리티 있는 그런 사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은다면 사진관이라든지 작가를 찾아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지금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나오는 아마 대표님들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로 들어가서 여기 업체 정보 클릭하시면은 업체 사진이 있고 이 상세 설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상세 설명 2000자 그리고 찾아온 길 400자에서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는 총 텍스트가 2400자가 됩니다. 상세 설명 2000자 찾아온 길 400자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여기 찾아올 때 네이버 지도로 해서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찾아온 길을 왜 400자씩이나 넣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이 상세 설명 2000자를 굳이 넣으라고 그럴까요? 대표님들 아마 2000자 다 안 넣었을걸요? 제가 다 보니까는 몇 자 많이 넣으신 분이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442 작업실인가? 거기가 좀 많이 넣고 나머지 분들은 적게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2000자씩이나 넣으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모든 검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검색 기준은 일단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것을 읽어보는 고객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읽어보는 고객보다는 네이버, 도시, 정보를 검색할 때 이 텍스트,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다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 정보가 최적화해서 우리 매장에 대해 소개가 되냐에 따라서 여기 여기 보통 보면은 네이버 플레이스 고객님 매장 보면은 밑에가 한 줄 들어가요. 한 줄이 내가 넣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들이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네이버 광고를 집행한다 그런 데서 그만큼 네이버가 우리 매장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네이버에다가 그걸 이의제기해서 또 수정하셔야 돼요. 짜장면 집인데 이제 콩국수가 나왔다든지 냉면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사진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부산에는 카페인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도 이제 식당, 카페인데 양식으로 돼 있어요. 양식으로 돼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어떤 그런 마케팅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런 사진을 바꿔줬고, 여기는 양식에서 브런치로 바꿔줬어요. 아무래도 이 업종을 좀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양식이라는 시장은 넓어요. 근데 브런치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브런치로 타겟을 만든 거죠. 근데 이런 사진 찍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마 사진 작가를 했으면 몇백만 원 받았겠어요. 근데 저 사진 찍는데 1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아이폰으로 그냥 찍어요. 그래서 쨍한 사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아까 제가 대표 사진 올릴 때 우리 고객들의 반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고객들, 우리 타겟 고객들이 어떤 층이냐에 따라서 사진들도 달라져요. 만약에 저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면 사진작가들 찍는 사진들이 더 먹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젊은 계층, 여기 계신 젊은 계층 같은 경우는 이런 쨍한 사진, 이런 사진들이 더 먹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에 맞게끔 그 사진도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스타 릴스 광고할 때 10만원, 영상 촬영할 때 10만원, 이렇게 10만원씩 해서 다 60만원 주고. 근데 사장님 직거래, 이제 우리 연결만 해주는 거고, 직거래 하시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의 대표님들 여기 보시면은 이 대표 키워드라는 게 5개가 들어가요. 5개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대표 키워드 하나당 최장 15자까지 쓸 수가 있어요. 15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대표, 사실 우리 매장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5개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넣어버려요. 그냥 꽃전 중식당, 강릉 수목원, 뭐 단체식당, 중식당 이런 식으로 다 그냥 15개 꽉꽉 채워요. 그러다 네이버가 열받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저걸로 공부를 먹어야 광고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15개 안 돼요. 지금은 이제 2단어만 넣어도 깎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시도해보시고 안 깎고되면은 되고 여기가 이렇게 이것도 호텔하고 중식당 계란이고 강릉도 중식당 계란이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고 깎고되면 그때 바뀌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표키가 하나에 단하나 인형면 여기서 거절되잖아요. 넣었는데 이걸 다 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돼서 이 하나의 키워드를 해라. 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왜 키워드가 중요할까요? 왜 키워드가? 아까 퀴즈에서 답변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한번 답변을 물어볼게요. 이거 빠르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역시 젊으신 것 같아요. 다 나오시죠. 이거 소원들이 좀 어렵네요. 앞에서 한번 떠놓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검색을 하는데 키워드를 검색해요. 근데 키워드가 한 개의 단어만 키워드일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마케팅 업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천 맛집 상위 노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 곰곰이 생각하실 때 순천 맛집이 가장 여기서는 큰 키워드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위 노트를 1위로 노트를 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 매장의 매출로 직결이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위 노출 되면은 좋을 수도 있고, 왜? 우리 업체가 순천 맛집 1위를 뜨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는 전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 매장이 노출이 됐는데,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지, 중요한 게 매출이잖아요. 노출은 시적인 만족감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돈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순천 맛집이라는 큰 키워드보다는 이제 전문 용어로 롱테일 키워드, 긴 키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순천 중앙시장 정신 맛집.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다른 것 여러 개 나오는 게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길게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 순천 중앙시장 정신 맛집에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업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높은 키워드, 이 비싼 키워드만 대표님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저렴한 키워드, 낮은 키워드부터 일단 먼저 장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천 맛집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한 가지 그 라인에서요. 키워드를 찾아주고 상위 라인에가 있었는데 갑자기 10몇 위로 떨어지는 그 원인은 뭐예요? 그건 요즘 그 알고리즘이 자주 바뀌어요. 이번에도 4월달에 알고리즘 바뀌었는데요. 그런 것은 너무 함께 갑자기 한 10 매지였다가 100 매지 떨어졌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한 몇 점 떨어지는 것들은 계속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작년에 제가 순천 아웃도어 해가 보면은 아이들 중앙제는 3위로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5개가 한 페이지에 5개 되죠. 근데 그게 세 페이지까지 넘어서 이거 아닌데 내가 우리도 그것을 잘 보이거든. 이제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네이버 광고라든지 아니면 쿠폰 마케팅을 해서 자꾸 이제 언급이 되게끔, 대표님 매장에 언급이 되게끔. 왜냐면 네이버, 대표님 만약에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어떤 걸 원할까요? 아이디어 중앙점을 띄워주려면은 고객들이 자꾸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네이버 광고가 그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쇼핑 마케팅이라든지 SNS 활동에서 자꾸 아이디어라는 게 언급이 돼야지 등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거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노트북에 연결되면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 카카오톡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맨 첫 번째 채팅 여기 친구 있잖아요. 친구 여기 클릭하시고 위에 돋보기 채팅 클릭하시면은 n 다시 지금 해보세요. n 다시라고 자비수만 n 다시만 쳐서 이 n 다시 자비수가 떠요. 이건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체예요. 다만 이제 대표님들 키워드 검색해보시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추가해가지고 n 다시 자비수를 친구 추가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한번 해보세요. n 다시 자비스. 다 뜨죠? 혹시 안 뜨는 분 계실까요? 그 채팅창이 아니고 여기 친구 추가해야 돼요. 친구. 혹시 안 되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다 되실까요? n 다시. 아니 영어 M자 그리고 다시 하시면은 그 검색이 될 거예요. 아니 아이디어는 이거 추가하고요. 여기 친구가 또 돋보기로 했죠. 여기다가 M 영어로 M 그리고 다시 자비스 좀 나와요? 네, 자비스. 그럼 채팅창 바로 나오죠? 네. 그럼 채팅창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궁금한 키워드를 치게 되면 그 검색량이 나와요. 이거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이 원하는 키워드, 이렇게 만약에 춘천 맛집을 쳐도 되고, 아니면 춘천 중앙시장 맛집, 이렇게 대표님들 매장,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게 있겠어요? 뭐 순천 여성 의류, 아웃도어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런 그런 우리의 그 매장에 관련된 키워드가 검색량이 얼마 정도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치. 여기 밑에 기간 나오시죠? 그 기간 한 달치예요. 한 달 동안에 검색량이 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대표님들 매장의 대표 키워드 한번 써보시죠. 처음 검색량 자, 해보셨을까요? 그럼 그 뒤에다가 방금 검색하신 키워드 있잖아요. 똑같이 거기 해놓고 거기다 뒤에다 골뱅이 붙이시면은 그리고 엔터 치면은 파워링 그 단가가 나와요. 광고 단가 5위까지 나와요. 한번 해보시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워링크 단가가 얼마나 나와요? 몇 천원 나오나요? 몇 백원 나오나요? 그게 네이버 광고 할 때 1위가 얼마고 2위가 얼마고 대표님 보실 때 그 PC하고 모바일 나오는데 모바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왜? 우리 고객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PC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죠. 그래서 모바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이게 이번에 아까 그 아이더 대표님이 물어보신 게 이게 이제 그 이번에 네이버에서 공개가 떴거든요. 4월달 공개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업체 정보의 기본 정보를 수정하는데 주 5회로 수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떴어요. 근데 주 5회라 하면은 사실 토요일을 빼고 매일이잖아요. 매일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누가 바꿀까요? 마케팅 업체 쓰는 거예요. 트래픽을 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은 순천 중앙 정신 맞춤으로 쏠 테니까는 대표 키워드에 그걸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네이버에서 앞으로 인위적으로 트래픽 쏘는 매장들은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서울 강남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강남권 같은 데 트래픽 쏘는 데가 많아요. 왜? 일단 우리 매장이 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700, 800 주고도 계속 트래픽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다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순천 중앙시장 맛집 하시면은 그 뒤에 매장 이름 뜨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뜰 거예요, 아마. 뭐 뜨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지금 다 트래픽 쏘는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업체도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그것도 다 트래픽을 쌓아가지고 인위적인 트래픽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한번 네이버에서도 한번 딱 정리를 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트래픽을 쏘게 되면은 한 번에 레퍼런스가 아웃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 생각할 때 이 A라는 매장이 검색 시장을 결합시킨다. 그러면은 아예 아웃시켜버리겠죠. 그게 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트래픽 쏘지 마시고 인적인 그렇게 트래픽을 쏘지 마시고 트래픽이라는 게 뭐냐면 저번에 썼을 때 드루킹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막 발행을 시키는 거예요. 네이버도 업체에다 광고를 넣어줘야 그거 올라온다.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에서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건 네이버에 돈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막 수백 개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로 이제 막 아이디가 검색되게끔 막 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대표님도 전화로 그런 마케팅 받았을걸요? 해준데 얼마씩 하겠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5만 원이라고 했다가 이제 점점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보시면은 제가 네이버 플래스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래스가 세팅이 되고 최저가 된 것은 일단 기본이에요. 왜? 매 매장에 플래스를 최저가 시키는 것은 누구나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야 따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 광고, 네이버 광고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 슈퍼 마케팅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 고객들에게 언급이 되게끔. 왜냐하면 이 광고는 왜 필요하고 이 온라인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는 지금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광고에 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파워링크가 아까 잠깐 알아봤던 파워링크 광고가 있고 플래시 광고가 있고 지역 손해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실습하기는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파워링크 광고와 플래시 광고는 키워드 손해 광고라고 그러고 지역 손해 광고라고 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소재라는 게 뭐냐면 고객에게 내 광고가 보여지는 모습, 그게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손해 광고는 이 키워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키워드가 들어간 것은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검색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세팅하면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 광고에서 보게 되는 파워링크하고 플래시 광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장님이 만약에 순천 중앙 정신 맛집을 키워드를 넣고 싶으면 넣을 수가 있어요. 파워링크는. 근데 플래시는 못 넣어요. 왜? 네이버에서 넣어주니까. 그럼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걸 왜 정리해놨을까요?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사장님이 넣을 수가 있고 플래시는 사진 키워드를 못 넣고 네이버에서 넣어주고. 무슨 뜻일까요? 파워는 우리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대답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해석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장님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고 이건 네이버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게 있죠. 결집파. 그러면은 이 파워링크에서 있는 키워드하고 이 플래시는 키워드하고 결집하게 하면은
사장님의 생각과 네이버 생각이 교집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게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천 맛집을 검색하면은 맨 위에 이렇게 파워링크가 뜨는 것이 파워링크 광고예요. 그런데 이건 키워드에서 달라요. 파워링크 광고가 맨 밑에 뜨는 데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키워드는 대부분 다 파워링크가 위에 떠요. 이게 파워링크 광고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스가 나와가지고 지도가 나오고 그 밑에 두 개가 뜨는데 이 두 개는 광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가 1등인 것이죠. 플레이스 1등. 근데 이거 지역 투자인 광고는 이제 제가 다음에 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이제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광고는 만드는 것은 이렇게 이제 캠페인 광고로 키워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이야기하려면 뭐 오늘 3박 4일로 해야 되니까는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만든다. 이렇게. 근데 이 광고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키워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순천 중앙시장 맛집이라 해서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해가지고 그 광고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광고, A라는 광고, 거기 파워링크에 A라는 광고가 떠가지고 그걸 순천 중앙 맛집에 나는 검색해서 떴으니까 그 광고를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는 한 번 노출이 잡히고 한 번 클릭이 잡혀요. 그러면 그 이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매번 장난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객이 이렇게 고객에게 노출되고 클릭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광고에서 내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만 주는 만큼 우리 고객들의 생각을, 그래서 파워링크는 내가 키워드를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거 플레이스는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넣어줬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해보면은 좀 더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고 어떤 키워드를 클릭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객의 생각을, 고객이 우리 아이들을 검색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짜장면집 같은 경우 우리 식당이 짬뽕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둘도 없이 맛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짬뽕 때문에 고객이 올 거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물론 짬뽕 때문에 고객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고객은 짜장이 맛있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이 탕수육이 맛있어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객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사장님. 그래서 이런 광고에 나온 키워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아까 온라인 검색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A라는 식당을 딱 검색했는데 딱 여기 짬뽕이 짜야 맛있겠네? 클릭해서 왜냐면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클릭할 거 아니에요. 광고든 뭐 플레이스든. 그럼 클릭하면 그게 이제 클릭이 노출이 들어가면 클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근데 중요한 게 이 데이터가 네이버에서 상결치밖에 안 돼요. 이 나쁜 놈 수준이에요. 여기 네이버 관계자 없겠죠? 근데 왜 상결치밖에 안 되냐? 저게 다 자산입니다. 빅데이터. 저들 자산입니다. 더 필요하면은 지금 동대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은 매달 초에 저 키워드 다운로드 받게끔 만들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이게 결국은 내가 내 돈 주고 네이버에 광고 있으니까 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비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저 데이터를 비축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키워드 가지고 우리 매장을 찾는지를 나오는 거죠. 그냥 그게 한두 달 데이터 가지고도 알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지. 그냥 우리 매장의 키워드가 계절을 탈 수도 있는 거고 시기를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 찾는 키워드가 다를 수도 있고 여름에 찾는 키워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 1년, 길게는 한 3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분석할 때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 필요했는데 이제 그 분석할 때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챗GPT가 있습니다. 그 챗GPT에 넣어주면요 다 분석해줍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부터 목이 잘려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광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광고 집행하시는 거 이제 오늘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스마트 플레이스에 아까 디귿가 5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5개를 이 광고에서 노출되는 키워드를 보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연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관 키워드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서 실수하게 되면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썸 트렌드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서비스가 나와요. 이것도 물론 유료지만은 지금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천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연관어 분석을 클릭하면은 이름이 나와요. 이것도 한 달치예요. 한 달치. 그러면은 지금 여기 대표님들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검색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순천 맛집을 검색하는데 우리 고객들 얼마큼 이것도 한 달치니까. 그럼 아까 광고에서 나온 키워드하고 이런 연관 키워드하고 조합해보면 좀 더 근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자꾸 이게 좁혀 나가야 돼요. 우리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찾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지고 가는지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런데 매번 고객이 올 때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이런 걸로 해서 광고에서 노출된 키워드 가지고도 그걸 좁혀 나가는 거고 이런 연관 키워드를 보고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서는 네이버 광고에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 키워드 도구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얼마큼 검색되고 얼마큼 클릭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요. 시켜서 여러 가지 광고에서 노출된 키워드 가지고도 보고 아까 연관 키워드, 썸트렌드에서 나온 연관 키워드 보고 이것도 보고 자꾸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기서 교집합을 뽑으면은 그게 이제 고객이 진짜 우리 매장을 검색하는데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 가실까요? 제가 시간이 쫓기니까 막 수다롭게 돌려다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들이 이거 스마트폰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그 상단의 메뉴 중에서 이를 쭉 넘기라고 통계라고 나와요. 한번 봐보시죠. 통계. 그 상단에 지금 업체 정보 있고 기본 정보 있죠. 아까 스마트 플레이스로 로그인 하셨을 때 로그인 안 하셨어요? 다운 안 받으셨네. 로그인 한번 해주시죠. 그 보시면은 스마트 플레이스로 아니 앱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스마트 플레이스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다른 쪽에 연결돼 있어서 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른 쪽에? 네네. 다른 분이 하고 계셔서. 아니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아시면 로그인 되시는데. 네, 아이디도 있어서.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앱을 넘겨 보시면은 이 통계라고 나와요. 네. 통계 보시면은 플래시 보시면은 이제 유입수 이런 통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에서 있는 자료를 이렇게 이제 월별로 다 엑셀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1년 지나면 네이버에서 제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렇게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다운받는 게 아니고 이건 일일이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저장은 못해요. 저장 안 돼요. 안 돼요. 좀 나쁜 놈들. 아니요. 네이버에다 좀 이지있다고 해보거든요. 왜 저장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이 파워링크나 플레이스 광고에서 노출된 키워드라든지 그리고 연관된 키워드 탑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 매장을 찾는 키워드를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제공해준 그 김치현 매니저께 제공해주신 그 업체명 대표님 거 보고 이제 이렇게 진상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대표님들랑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좀 각각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드리니까는 다른 매장과 보셔도 공부가 돼요. 네. 일단은 포실포실 대표님 오셨을까요? 대표님 포실포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베이커리 소개란에다가 베이커리 카페 스콘 전문점 포스트를 써놨는데 이걸 좀 더 평행사를 쓰셔가지고 평행사를
우리나라 그 식당이라든지 카페 보시면은 참 저도 그러는데 답답해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무슨 뭐 땡땡 카페, 딱 명사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객들이 명사로만 검색할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형용사로도 검색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더 무슨 맛나는 뭐 카페 같아. 그런 식으로 검색해요. 그래서 메뉴를 넣으실 때도 메뉴에 넣을 때 그래서 만약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거기에 무슨 다른 명칭을 넣는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허황된 세계 최고 1등 그런다든지 그런 걸로만 하면은 그걸 하지만은 그 맛을 표현하는데 어떤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아까 짜장면집을 예를 들었는데 짜장면집 같은 경우 짬뽕을 콩국수를 땡땡 콩국수라고 보통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역명도 쓰고 재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성 무슨 구석대 콩을 쓴다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거기다 뭘 또 쓰냐면은 쓰고 나서 뒤에다 가로 열고 냉면보다 맛있는 써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식당 근방에 있다가 난 냉면 먹으려고 검색했는데 콩국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냉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콩국수 먹을까? 사람 마음이 간다해요. 바뀌어요. 그런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캡처해서 좀 드릴게요. 근데 개선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너무 좀 고객들이 혼동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본 상황에서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왜냐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표님들 네이버 플레이스는 최종 종착지예요. 전문 용어는 랜딩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포실포실 카페를 가려고 결정했을 때 보는 게 플레이스예요. 그럼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포실포실 가려고 마음 먹는데 주차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은 다른 데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포실포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상세설명 2000자 그다음 찾아오는 길 400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주차 정보라든지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으면은 어디에 공영 주차장에 30분 내에 얼마라고 그런 것까지 써놓으시면은 여기는 친절한 매장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더 꼼꼼하게 그래서 대표님들 입장에서 대표님들은 어디다 주차해야 되고 어디다가 하게 되면 무료로 파킹할 때 아예 저는 고객은 몰라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그걸 써놓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실포실 같은 경우는 대표 사진을 교체하고 주기적인 소식 업데이트. 왜냐면 플레이스에 보면은 새 소식이라는欄이 있어요. 새 소식欄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은 정보를 많이 안 올리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느 매장 같은 경우는 5월 며칠날 공사한다고 그렇게 공지가 올라오는데 지금도 그 공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그냥 이거 공사가 안 끝났는데 그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사가 끝났으면은 제가 공사 끝나고 새롭게 이제 또 오픈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새 소식 쓰기라는欄이 있으면은 그 새 소식에는 뭐냐면은 새로운 정보. 그래서 보통 대표님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공휴일 정보를 많이 안 올리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3.1절 이러면은 그 매장이 3.1절에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고객이 일단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걸 새 소식欄에다 올려주면은 여기 딱 검색해 가는데 3.1절 문연에 아니 휴직이랑 문연에 하고 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갔다가 화장실 오면은 안 따지도 않아요. 안 가요. 그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올려주신 걸 추천드려요. 혹시 보곡 대표님 오셨나요? 보곡.
왔다 가셨어요. 가셨어요? 네. 넘어가고. 아이도 중앙대로. 이제 아이도 같으면 그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광고하기가 좀 애매해요. 편의점들.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광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더 스마트 플레이스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첫인상 괜찮은 소외란에 어떤 이런 특징 강점, 여성 기업이라든지 단체 문양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장 앞에 주차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끝까지 잘 안 보여요. 봤을 때. 그래서 딱 한눈에 봤을 때 명확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스타에다가 게시물을 올릴 때 보면은 모든 글자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더보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보여요. 그 더보기 앞에까지 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문구들을 표현해 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번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만 보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셔가지고 그게 고객에게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보를 보고 우리 매장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방문자 리뷰라든지 블로그 리뷰가 있으면은 항상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댓글도 좀 이따가 AI 인공지능으로 가는 것도 부탁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드린 건 없는데. 자, 소식 탭에 보면은 여기도 소식 탭에 정보들이 없더라고요. 소식 탭에 꾸준하게 정보를 해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특히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행사 정보들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20% 할인 쿠폰이 있으면 쿠폰을 우리가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보를 새소식란에다가 올려가지고 고객들에게 눈에 띄게끔. 왜냐하면 플레이스에 보면 쿠폰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난 탑재했으니까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행사도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새소식란에 올려가지고 고객들은 많은 호기심이고 그렇죠. 원더심이 아주고만 해도 감사해서 그냥 20% 더 내 생각까지 문제. 근데 고객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오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50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쿠폰 써드립니다 하고 해드려요. 설명하고. 이제 그건 오신 다음이고 이제 오시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시게끔 한 것은 쿠폰 저걸 얘기라는 거죠. 네. 초이스 모드 계시나요? 네. 초이스 모드도 패션적이시더라고요. 보니까는 남성 의류라는 게 카테고리가 명확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리뷰가 참고한 지는 안 되셨어요? 리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매장 같은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있지만은 현찰로 계산하는 경우 있으니까 리뷰를 못 쓰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블로그 리뷰, 방문자 리뷰는 영수증 가지고 해야 되지만 블로그 리뷰는 영수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써주는 고객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 쓰게끔 좀 유도를 해서 리뷰를 상당히 대표님들이 주시더라고요. 왜? 저도 어디 갈 때 사실 물론 리뷰가 좀 가공된 리뷰도 물론 있겠지만은 일단 그래서 리뷰를 많이 좀 봐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 플레이스에 들어왔을 때 플레이스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남긴 리뷰도 보는데 그 리뷰가 많은 좀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천에 군봉 가까워 좀 보여드릴게요. 군봉 부부지 김치찜이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 70대 되신 부부가 운영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그 리뷰가 한 40개 정도 쌓여요. 근데 거기 왜 그렇게 쌓일까요? 그 사모님이 리뷰를 쓰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딱 식당 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보통 스마트한 명분하에 그냥 로봇으로 음식이 날라오고 그냥 그 식탁에서 다 계산 주문하고 계산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사장이나 종업원을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코칭할 때 강한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대면이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식당 같은 경우는 딱 음식 갖다 놓으면 먹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김치찜이 고춧가루 없어요. 맑게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추를 넣어주면서 고추 넣어준 쪽하고 안 넣어준 쪽하고 직접 드시게끔 하면서 우리는 어디 산을 쓰고 어떻게 저희를 한다는 것을 계속 좀 속된 말 가스라이팅 시켜요. 솔직히 저도 시장 가서 리뷰를 쓰려고 하잖아요. 쓸 말이 없어요. 왜? 맛있다. 그럼 뭐 재료가 뭐 어쩐다. 뭐 그런 말. 근데 사장님이 계속 설명해주면 그게 내 머릿속에 박혀요. 그러니까 리뷰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수천 고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할 때 수천중앙시장 정신 맛집으로 많이 문제가 온다더라. 그러니까 고객 리뷰 쓸 때 진짜 그걸 쓴다니까요. 사장님이 뭐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서 맛있고 그리고 고객들 뭐 수천중앙 맛집으로 부른다니까. 그럼 아까 같은 경우도 부대찌개 집인데 통수집이 6등 올라온 게 리뷰에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건 돈 안 주고 이게 리뷰를 돈 안 주고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실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 키워드로서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대표 키워드를 항상 너무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물론 매일같이 바꾸는 건 좀 무리지만은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은 아까 같이 광고에서 나온 키워드라든지 연관 검색에서 나온 키워드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노출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플래스가 노출되는 데는 일단 상호하고 업종이 영향력이 큰데 그 다음으로 대표 키워드가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키워드들은 5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매일같이 바꾸시지 마시고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바꾸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우리 매장을 찾아온다. 그런 것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사의 자격증 보셨나요? 그러세요? 사사의 자격증 같은 경우는 공방의 어떤 느낌이 들고 여기다 리뷰가 아무래도 현찰거래가 많기 때문에 리뷰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리뷰 쪽으로 좀 커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요? 지금 체험하다가 네. 체험 공방으로 바꾸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필카라 보니까는 그런 게 좀 많이. 근데 요즘 필카가 어떻게 많이 들어오나요? 거의 웹에서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공방에서 이런 소식 탭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활성화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지라든지 이건 사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옛날 개념에 필름 가지고 현상하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객이 하는지를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찬가지로 블로그 쪽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사진 참작 공부라는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지만은 카메라 지금 됐네. 이런 이제 수익 사진한테 원데이 클래스 이런 사진 옵션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쇼폼을 찍을 때 보통 보면은 자랑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음식은 이런 거다. 이것을 보통 음식을 많이 식당을 예를 들면은 음식을 찍어서 올려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자랑. 근데 고객이 궁금한 것은 정보예요. 그러면 국내산을 쓰는지 중국산을 쓰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커피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지. 물론 커피 기계로 다 내리면 이해를 딱 내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서빙해주는 모습. 어떤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어진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이제 언급이 안 된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받아가지고 아니니까 나는 이 정보는 좀 이따 들었으니까 우리 대표님한테 여기 메일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거 자세히 있다 보면은 오늘 하루 다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전자책에 잠깐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크게 썼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알고리즘 수시로 바뀌어요. 왜? 한 가지로 돼 있으면은 그게 유출되면은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창과 관계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순위가 내려갔다는 것도
알고리즘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마케팅 업체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갑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 내 제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컵바이 있으면은 이 컵바이를 내가 소개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장님이 가장 잘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시장에서 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만든다는 걸 다 아는가. 근데 우리 같은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진심은 안 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심을 사장님들이 표현하셔가지고 그걸 고객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그걸 추천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 변하지 않는 알고리즘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죠. 최신성, 정확성, 세부시간, 고객 반응. 그래서 최신성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얼마큼 업데이트를 해주느냐. 그러면 내일 아까도 제가 소식 이야기 해드렸는데 1년 내도록 소식이 안 올라오는 매장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여기는 관리를 안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여름에 다가오는데 거기에 겨울 공지가 떼있다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기 관리 안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신성, 그래서 그런 소식란에 지금 대표님들 네이버 플레이스 보시면서 거기에 소식에 어떤 게 겨울께 올라오는지 지금 여름께 올라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성. 이것은 가장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또 네이버의 책무예요. 왜? 만약에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 왔는데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더 이상 그 네이버 플레이스를 신뢰하지 않으겠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네이버 플레이스의 또 목표인 거고, 체류 시간. 이 체류 시간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SNS는 다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블로그에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과 그 블로그의 내용을 좀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쇼핑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고. 왜냐면 그 영상을 얼마큼 보냐에 따라서 그게 체류 시간이 카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보시면은 보통 고객은 3초 안에 다 나간다고 해요. 근데 3초 이상이 넘어가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객들이 보겠죠. 그래서 그런 체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고객 반응. 그래서 고객 반응은 클릭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대표님들이 고민해 주실 때 항상 이 최신성, 정확성, 체류 시간, 고객 반응. 이것은 알고리즘에서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시링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뀔 뿐이지 이것들은 꾸준하다는 거.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것 같고요. 어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할까요? 좀 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쉬고 할까요? 아니면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갈 길이 멀긴 영어로 시간 그냥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 화장실만 안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플레이스가 기본 세팅되어 있고 시작할 수 있지만은 이 광고가 있지만은 그다음 이제 이 쇼폼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시간대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제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쇼폼을 만들 때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도구를 많이 쓰거든요. 만들 수 있고 캔바라는 앱이 있어요. 그 지금 플레이스에 플레이 스토어에 있거든요. 그래서 캔바라는 템플릿을 사용하고 이제 캣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캣컵을 활용하는 거. 이건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캣컵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캣컵 잘 되실까요? 캣컵이라고 있어요. 캣컵. 혹시 다 다운받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화면이 나오시면은 이런 거 클릭하면 돈 내야 되니까 여기 X 클릭해서 닫으시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오실까요? 지금 다 까시는
텍스트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맞으셨어요? 해보시려고 이제 까서 우리 자연스럽게 좀 하고.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수능 만들 때 캐컴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캐컴을 많이 쓰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캐컴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에디트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 때는 에디트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캐컴을 쓰는 이유가 일단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템플릿.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왔으면은 밑에 템플릿이라는 거 이걸 클릭하시면은 템플릿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템플릿 보이실까요? 네. 이거 네. 그래서 이 메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템플릿을 클릭하면 이 템플릿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위로 올리시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템플릿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용량이 나와요.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시간하고 용량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이 몇 장 들어가는지 사진의 용량이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고 하나 선택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 좌측 하단에 총 소요 시간하고 몇 장의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가기가 나와요. 그걸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프로라고. 네. 그것은 돈 주고 유료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그 안 붙어 있는 것만 쓰세요. 처음에는 무료 쓰시고 나중에 내가 필요하다 싶을 때 유료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유료 쓰지 마시고요. 혹시 제가 지금 영상 좀 전달해 드렸을까요? 네. 저 오늘 오후에 전달드린 문자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 들어가시면 커피 쏟는 영상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드린 영상은 커피를 쏟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커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은 아까 이제 최대 시간 고객이 관심을 가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커피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커피가 빨리 들어가죠. 근데 이것을 캡업해서 역방향이라는 그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그 영상 제가 드린 원래 여기서 와서 커피 써주면서 지금 실습하면 좋은데 너무 시간을 제가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그 영상을 다운받아 보시죠. 아까 링크로 영상 보내줬다고 우리가 그거 다운받아 보시죠. 영상 다운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캡업에서 한번 그 영상을 불러와 보시죠. 영상 다운받으셨어요? 그럼 캡업을 실행하셔가지고 캡업에서 보시면은 아까 캡업에 여기 있잖아요.
그 영상을 다운 받으셨으면 여기 편집을 클릭하시면은 상단에 새 프로젝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새 프로젝트 클릭하셔가지고 방금 다운받은 영상을 올려주세요. 네. 그 영상을 저기 새 프로젝트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새 프로젝트 해가지고 올리셨을까요? 아, 예. 그럼 그 영상을 새 프로젝트에서 올리셨으면은 그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은 영상 선택을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 가보실래요? 영상을 선택하실 때 여기 밑에 거 있죠. 밑에 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게 영상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 여기 봐보세요. 이 영상을 선택했을 때의 메뉴하고 영상을 선택 안 했을 때 메뉴가 달라요. 무슨 이해 가실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상을 선택했을 때 나온 메뉴는 그 영상에 대한 메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님들이 여기다가 텍스트라든지 음악을 넣었을 때는 또 음악이나 텍스트 선택하면 또 메뉴가 달라져요. 영상 다운 받으실까요? 네, 다운했죠. 여기 영상 다운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컷 다운. 여기서 네, 언니 아까 보여주신 거 그거 그 영상을 그 추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다른 효과 주시면 안 되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하셨을까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선택하시고 맨 밑에 메뉴 있잖아요. 메뉴를 쭉 오른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옆방향은 나와요. 옆방향 나오죠? 거의 끝에까지 가면 나오죠. 거의 끝에까지. 아니. 옆방향을 있어요. 쭉 넘기시다 보면은 거의 끝에까지. 옆방향을 있어요. 옆방향 클릭을 해주세요. 옆방향. 네? 캡컵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새 프로젝트 클릭하셔가지고 서요 저 다운받은 영상 선택하시고 추가 손을 하시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상 선택하시고 메뉴를 쭉 넘겨보면은 거의 끝에쯤에 옆방향이 있어요. 옆방향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이게 돌아갈 거예요. 그럼 커피가 빨리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실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커피만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쌀을 이렇게 부으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옆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집이 육수를 끓인다. 그러니까 육수를 이렇게 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옆방향이라는 기능을 쓰는 게 많아요.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손에서 꽃이 피는 모습이 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흙을 놔두고 꽃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다 당기는 거예요. 사진 카메라 찍을 때는 여기까지만 찍는 거죠. 그럼 이걸 당기면서 그걸 옆방에 돌려주면 손에서 꽃이 피는 모습 보이겠죠. 그런 것을 왜 하냐면은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옆방에 돌리면 그랬지만 모든 고객이 그거 안다고 보는 거죠. 손에서 꽃이 피네? 그럼 커피가 왜 저 빨리 들어가면서 체류 시간 좀 더 보게끔 그래서 자꾸 이 쇼폼을 만들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캡컵의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쇼폼을 자꾸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이제 메뉴판을 지금 당기는 거 하게 되면 어때요? 저 우리가 꽝 걸리면 메뉴판이 쭉 돌아서 손에 잡히겠죠.
그리고 대표님들이 특성에서 보시게 되면 그것이 있어요. 종이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쫙 펼쳐졌는데 그 공기가 뜨는 거. 그게 다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딱 종이를 글씨를 써가지고 아니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구겨가지고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돌리면 키가 돌아와서 내 손에서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걸로 이제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역방향하는 것을 대표님들이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고객이 눈에 샤머이 나서 뛰게끔. 이거는 갑자기 종이가 날아와서 펼쳐지지만 그거가 행사가 떴네? 이렇게 20% 할인했을 때 그런 식으로. 거기 보시면 그냥 20% 할인해주는 것보다는 좀 더 눈에 시각적인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운영을 해보시라는 거죠. 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단을 딱 하나 치면은 카페로 바뀌는 거. 라떼로 바뀌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고객들의 눈에 띄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신발 끝에다, 신발에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카메라는 계단 밑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편집을 하는 거죠. 이거 공중부양, 박스가 공중부양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공중부양 시켰을까요? 위에서 떨치면 밑에서 올립니다. 근데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사진이 아니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국되겠나? 나 지금. 이거 공중부양 되잖아요? 어떤 눈썹이라 볼 수 있지만은, 아까 20% 할인행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딱 해서 공지에다가 딱 거기 밖에다 써서 붙여놓으면 고객들의 공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객 눈에 띄게끔. 아까 제가 물어봤죠. 공중부양 어떻게 저기 되겠냐고. 근데 보면은 그거 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팩업 가지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좀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들 올린 릴스 그런 거 보시면은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걸 시간 낭비라고 보실 게 아니고 우리 매장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좀 더 알릴까 그리고 체류 시간을 좀 더 유지할까 그걸 고민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고 쇼핑 마케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이제 챗GPT 유료로 20불짜리 쓰다가 200불짜리까지 쓰다가 지난달에 해지했어요. 왜 해지했냐? 구글 때문에. 요즘 구글이 미쳤어요. 요즘은 영상까지도 구글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까이 좀 나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무료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무료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가짜라는데 지금 제미나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2.5가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은 이거는 컴퓨터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넘어가고 구글 제미나이라고 검색해서 다운받아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건 컴퓨터 화면인데 스마트폰에서 되거든요. 한번 다운받아 보실래요? 구글 제미나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럼 대표님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실 때, 지금 다운 받으실 때, 구글, 일단 챗GPT는 아마 다음 시간에 수업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챗GPT보다는 구글 제미나이를, 요즘 저도 챗GPT보다 구글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거지 수고하니까 제가 자유를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쟤네 다빵 받으셨나요? 그럼 거기다 질문을 남기실 때 대표님 매장에 대한 주소를 먼저 써주시고, 그러니까 순천시 뭐 중앙동 몇 번지에 위치한 그 아이더 순천중앙점이다 쓰고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내가 이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에 대해서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쓰고 계신가요? 그런데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한 말을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접속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에 쓰고 뭐에 쓰면 자꾸 말이 길다 말이 꼬여요. 그게 단답형으로 어디에 우리 매장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알고 싶다. 그게 단문식으로 짧게. 그걸 재미나는 얘기지만 지금 저기 하셨으면은 지금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거기 아이콘은 조사라고 돼 있을 거고 갤럭시는 리서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저기 좀 뭔가 조사를 할 때 리서치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 오늘 제가 강의 자료들 또 그걸 리서치 기능이나 조사 기능을 위해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 조사라든지 리서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또 물어본 것하고 그냥 물어본 거가 달라요. 그러면 그거 기능을 써보시죠. 해보셨어요? 네,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기능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시장 조사하고 싶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써보시면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표님들이 이걸 조금 다른 기능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럼 유료 한 달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만 원이나 나가거든요. 챗GPT도 마찬가지인데 3만 원 주면은 영상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영상까지. 저희가 오늘 들어가고 스톤 안 나오는 거죠? 네, 좀 무료예요. 잠깐 저기 유튜브 잠깐 접속을 해볼까요? 저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여기 컴퓨터를 아까 다운받은 영상 보여주세요.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유튜브에서 보면은 광고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운받았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시죠. 여기 시작이 안 되지. 소금은 나오고. 지금 큰거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이 영상들 다 재미난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에 두 가지 똑같은 영상이 있어요. 제가 다운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것도 방금 아직 구글 제미나에서 VEO 라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고, 이것도 음성까지 들으면 친절하게 만드는데, 이것도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이것도 이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인공지능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영상들을 인공지능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 배우가 필요하겠지, 안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직업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 번씩 테스트 하려면은, 구글이나 챗GPT 같은 경우도 한 달씩 끊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챗GPT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불. 한 달에 20불, 3만원 정도 되죠. 여기 구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써보시면은, 대표님들은 아까 여기 이제 그 조사나 리서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영상 탭이라고 나와요. 동영상 탭이라고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제가 아까 오면서 만든 거거든요.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영상을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거 재밌네요. 아까 기다리는 카페에서 만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쇼폼 팩업에서 편집하게끔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그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인공지능에서, 야, 어떤 영상 만들어줘.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뭐, 내가 사안까지 다 설명해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같이 내가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 와 있어. 이렇게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이렇게 유수에 보면 그 돌산대교 있잖아요. 그쪽 바라보는 영상을 만들어주면 얘가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부가 있는 아니면 아까 애견 동물원 같은 그런 애를 만들어주면 다 만들어주죠. 이거 가지고 저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복잡한 것을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사진을 주고 그러면은 만들어주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쇼폼 굳이 캡처까지 편집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쇼폼으로 올려주고 여기 나오는 사람도 거의 실제 사람 같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요. 지금 영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 중에는 최장 캡처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몇 분짜리 하게 되면 끊어서. 그래서 제 인스타 들어가시면 이걸 몇 주, 8주짜리 연결해가지고 스토리로 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영상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지금도 영상 시대지만 앞으로는 더 영상 시대. 왜? 우리가 아까 플래시 텍스트 보고 사진 보고 그것을 내가 보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시청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쇼폼이 가까운 건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옛날에 유튜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지만 못한 이유가 5분 영상 편집하는데 5시간 걸리는 거예요. 뭐 이 효과 넣고 저 효과 넣고 하다 보면 또 다 날려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이게 내 컴퓨터 아니라서 그게 안 되지. 제 유튜브 계정에 한번 보여줄게요. 유튜브에서 내 컴퓨터 나오겠구나. 여기 유튜브 연결해서 볼래요? 어제 회장 앞에 뭐 진짜가 물건 식으로 나와요. 이상한가요? 아, 저 옆집입니다. 병원 갔다 왔는데 이거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면 이것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것은 지금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음성이 있잖아요. 이걸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까지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그대로 나서 설명을 인공지능이 아까 그 영상 만든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펜션에서 이렇게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걸 만들어달라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강아지하고 사람이 따로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같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영상 있잖아요. 네. 그 만든 게 이거거든요. 하도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여기다 이렇게 그 PDF 파일 교육 자료를 주고 하게 되면 얘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노트북 LM이라는 걸 진행해가지고 여기에서 새로 만든 이제 대표님 들어가면 밑에 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PDF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든지 아니면 여기 유튜브 영상 링크 있잖아요. 네. 링크를 딱 넣어서 주면은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넣어줘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복귀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 여기다가 이제 보여주고 하면 얘가 유튜브 영상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의 영상 같은 게 없잖아요. 그 1시간짜리 영상을 다 볼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다 정리해줘요. 그리고 밑에 질문이 기본 질문이 3개가 나와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라고 그냥 갑자기 질문을 우리가 질문 쓰려고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질문을 클릭하면은 거기다는 그 질문 답까지 해주죠. 그렇게 대표님들이 유튜브 영상, 강의 영상에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블로그 포스팅 하셔도 되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있는 게 아까 팟캐스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어로는 남자하고 여자 2명만 지원이 돼요. 이제 물론 그것도 늘어나겠죠. 내가 이제 누구를 선택한다는 게 늘어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원래 기계음이라는 게 좀 기계음 같이 들려요. 기계음. 근데 이거는 아까 성우 목소리 같이 들리죠. 이게 좀 생성되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전에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런 목소리죠. 포항의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목적지 차례입니다. 김영덕 교수님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구룡포 바다가 바로 보이는 정말 멋진 자리인데 왜 이전 가게들은 계속 실패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음성이 만들어지면 내가 영상도 아까 그 재미나이에서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활동은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간단해지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로 들어가 있고 이런 목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는 기계음 목소리하고는 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우가 하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면은 결국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들 매장에 어떤 소개라든지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되고 아까 구글 재미나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늘 갈아입는 거. 그래서 오늘은 뭐 봄은 입었다가 좀 이따 다른 해서 겨울은 입었다가 그렇게 쭉쭉쭉 바뀌면은 그래서 그걸 조금 올리면은 다르겠죠.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또 무슨 서비스가 있냐면은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뷰가 배우가 아니고 뷰인데 이게 여기는 뷰 2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뷰 3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여기 아까 유튜브 보여드린 뷰3고 지금 이걸 통해서 사진을 만드는데,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진 한 장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사진 넣잖아요. 그리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요. 사진 한 장을. 에러가 떴네요. 방금 그 사진 한 장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냐면, 그럼 지금 여기는 사진이 없어니까 이걸 사진 넣었는데, 우리가 음식 사진 있잖아요. 음식 사진 넣게 되면 그 사진 한 장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건들 있잖아요. 이걸 1600으로 만들 거냐, 9:16으로 만들 거냐. 8초짜리 시대, 한 장. 이 조건을 줘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보실래요? 이제 봐보세요. 사진 한 장인데, 이게 영상이 돼요, 이렇게. 움직이죠. 아까 이 사진 한 장을 넣었는데, 이렇게 8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그럼 대표님들이 누구 옷 갈아입는 사진을 아이디어가 있는 옷 갈아입는 사진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조금 만들 수 있어요. 8초짜리. 그럼 이걸 조금 하려면 9:16으로 선택해서 만들어서 그냥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걸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간편하게. 그래서 아까는 캡컵을 이용해서 만들게 했지만 앞으로 캡컵이 아니라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커피 마시는 것도 하나 찍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님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좀 해보시라는 것이죠. 급하게 여기까지 좀 달려왔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막 급하게 신경 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플러스인데 왜 이런 인공지능하고 영상까지도 설명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플러스는 세팅하고 최적화시키는 건 기본이라고. 근데 그 기본은 누구나 다 돼 있는 거고, 만약 대표님이 아이디어 매장인데 아이디어 여러 지점 같은 게 다 기본 세팅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순위를 어떻게 정하겠어요? 네이버에서? 얼마만큼 그거를 홍보를 해주고 네이버 광고를 해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네이버 광고는 내가 돈 들여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홍보는 필요 없고 광고로만 하겠다 하면은 방법은 없죠. 그런데 저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광고도 하지만은 홍보도 해야 되겠죠. 홍보하려면은 블로그도 홍보를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슈폼으로 홍보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럼 아까 캡컴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이것이 조금 어설플 수도 있지만은 이걸 내가 해봐야지만 다음 버전 나오는 걸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다음 버전 나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노트북의 LN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고, 이렇게 이건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노트북 LM이라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냥 지금 챗GPT 설명 안 된 이유는 아마 우리 김수현 매니저께서 나중에 인공지능 시간에 안배 해놨을 때 챗GPT 설명 안 된 거고 구글로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채택비는 저는 200불짜리 써봤어요. 그런데 그거 해지하고 여기 구글 쪽으로 전화를 왜 요즘 구글한테 미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왔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우리 그 매장에 대해서 뭐 플레이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홍보하는 게 궁금하다. 가서 시음을 해봐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강사님이 생각하는 아니면 컨설팅 해주셨던 그 플레이스 같이 화면으로 보면서 여기가 잘 돼 있는 포인트 같은 것들 가서 이거는 꼭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대부분 다 식당들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식당 위주로. 식당들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카페요?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네이버에다가 대표들 매장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게 나오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검색해서 저 나오거나. 고객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거의 지금 월 1억을 찍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검색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순천 맛집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인위적으로 저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고객들이 검색해서 저게 나오거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데는 조만간에 아웃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가 중요해요. 나머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광고에서 노출된 키워드가 있고 연관 검색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자동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매장에 관련된 거 만약에 알려면은 순천 중앙 옷집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키워드를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구글 제미나이나 테스트에 넣어주고 내가 이거 가지고 우리 매장을 어떻게 홍보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줘요. 왜? 이게 만약에 인위적인 거 빼고 나머지가 보면은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같이 광고를 내가 집행 안 해도 그리고 연관 검색어를 추출을 안 해도 이 자동 검색어만 가지고도 우리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찾는 키워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 테스트도 주고 야 내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순천 맛집으로 검색해서 했는데 얘 빼고 얘를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우리 매장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답을 줄 거예요. 그럼 거기다 블로그를 쓰라든지 그걸로 뭐 쇼폼을 만들라든지 좀 더 질문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시면 거기에 답을 주실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오늘 강의 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에 질문할게요. 시행해보고. 지금 겁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대표님들께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매니저님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부분들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권장해주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마케팅 없이 쓰지 마시고, 대표님들이 직접 해보시라는 거. 왜? 대표님들 상품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대표님들이시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해주신 분들이 대표님들이세요. 대표님들 스스로 이걸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드리는 것이죠.